프랑스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공부하고 내용을 알고 하라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알고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코인 투자 알고 하자. 지난 시간에 암호화폐는 두 가지 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설계자들의 비전입니다. 둘째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입니다. 프랑스의 퀴뇨라는 분이 인류 최초로 만든 자동차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퀴뇨가 만든 자동차는 사실상 자동차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달구지에 소 대신 가마솥을 붙였으니까 그냥 가마솥 달구지라고 부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 가마솥 달구지는 15분 이상을 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솥에 물을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이었고요. 시속 6마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브레이크도 없고 빵빵이도 없고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바꾸는데 엄청난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물론 없어서 밤에는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말과 소가 끄는 달구지에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퀴뇨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말은 먹이만 잘 주면 며칠을 달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소통이 되어서 앞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와 말을 두고 왜 소 대신 가마솥을 달아매는지 많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퀴뇨는 사기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달구지 산업에 익숙하고 그 이외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위험하기만 하고 가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퀴뇨의 인류 최초의 자동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합니다. 퀴뇨의 꿈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달나라로 보내는 로켓 엔진을 만든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퀴뇨의 꿈은 소 없이도 소달구지를 끄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꿈의 가치는 엄청나고 위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는 그 비전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재 가치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암호화폐에 실린 비전은 퀴뇨의 자동차만큼 엄청나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삶의 질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재 가치는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 주는 신뢰입니다. 인터넷은 인간의 소통 방법뿐만이 아니고 소통의 영역까지도 바꿨습니다. 즉, 인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익명의 인간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거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이 개입해서 신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커머스 회사들입니다. 물론 공인증서를 강제로 발행하고 쓰게 하는 국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제3의 기관의 개입은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즉 제3자가 제공하는 신용 없이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꿈꾸게 됩니다. 이 꿈을 이룬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익명의 발명가가 제3자의 개입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에서 신뢰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서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이를 위해 고안된 화폐가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인류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참 열악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퀴뇨의 자동차가 가마솥을 단 달구지에 불과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뢰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 상대편에 대한 어떤 신용 정보도 제공받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스템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과 그 블록체인이 시스템 자체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한 젊은이는 인터넷에서 신뢰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거래 시에 완벽한 프로그램 코딩에 의해 매우 복잡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얼마까지 복잡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계하고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이 플랫폼 위에서 불특정 다수가 신뢰 없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서로를 몰라도, 즉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신뢰 없이 서로 계약을 하고 그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젊은이가 뷰텔입니다. 이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회사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된 계약서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탈중앙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만 있는 금융기관 말이죠. 신뢰 없이 불특정 다수가 계약 프로그램에 의해 대출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주는 신뢰라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그 플랫폼이 만들어주는 신뢰는 불특정 다수가 신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과거 국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거대 기업으로 군림하던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불특정 다수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불특정 다수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계약을 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다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